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1 2학기 두 번째 차시에 해당되는 함수 부분하고 유리무리함수, 경우의수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역시나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도 함수는 출제가 단독으로 묻기도 하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묻기도 하고 함수의 정의를 20번이나 29번에서 살짝 섞어가지고 지역이 0일이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부터 이제 우리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집합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집합 x의 각 원소, 이제 이 각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을 다 이제 생략하는 뜻이에요. 각각의 임의의 모든 원소에 집합 y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한다. 그래서 대응성 혹은 존재성, 대응이 된다라는 걸, 존재성, 그 다음에 하나씩, 유일성, 이 두 개를 이제 합해가지고 우리가 함수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튕겨 나가도 안 되고 두 개가 이렇게 모인다리로 표현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적으로 정의를 하면 첫 번째로 유일성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집합 X에서 X1, X2 이런 걸 정의역이라 하죠. 임의의 X1, X2를 갖고 옵니다. X1, 증표, X2를 임의의 정의역 집합인 X에서 갖고 왔을 때 if 만약에 X1하고 X2가 같아 버리면 대응되는 함수 값도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면 f의 x1하고 f의 x2가 같다라는 게 일단 유일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기억하실 거고 임의의 원소 x1 혹은 x가 들고 왔을 때 정의역에 대해서 이면으로 할게요. 그냥 fx가 당연히 소위 우리가 공역이라고 일컫는 집합인 y에 속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에 대한 기호를 써도 되지만 일단은 기호를 여러분 어려워하시니까 이렇게 두 개를 좀 정의로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정을 한다 손칠 것 같으면 어떤 x1, x2라는 원소가 x에서 존재해가지고 p이면 q이다 이 부정은 이면이거든요. p이고 not q다가 되기 때문에 x1, x2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fx1하고 fx2가 다른 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죠? 양다리라 해야 되나?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함수가 부정명제를 취하게 됩니다. 그다음 존재성은 모든 x에 대해서 fx라는 녀석을 f라는 녀석을 걸면 f가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했을 때 a function 이렇게 어떤 x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x가 f를 걸었을 때 뭐라 하냐 이렇게 y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든지 혹은 어떤 x에 대해서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을 때 함수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함수로 정했다. 1대1 함수는 유일성에 대한 역명제죠. fx1과 fx2가 같으면 x1, x2가 같다라는 게 역명제고 걔가 우리가 1대1 함수의 정의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1대1 함수는 f의 유일성의 역명제예요. x1하고 f의 x2가 같으면 만약에 x1, x2 임의에 대해서 x1하고 x2가 같다.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1대1 함수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는 이제 1대1 함수가 안 되는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얘의 대우명대가 사실 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우명대 항상 참을 보장하니까. 맞죠? 1대1 대응은 사실은 1대1 함수 더하기 위로의 함수가 추가가 되어서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 했죠. 위로의 함수라는 것은 공역이라는 이 y라는 집합하고 치역이라고 일컫는 f의 라지 x가 서로 집합으로서 같을 때였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집합적으로 같을 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치역이 y보다는 부분 집합이 되긴 하지만 이게 집합적으로 아예 같아 버리면 이럴 때 우리가 위로의 함수 혹은 전사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1대1 함수는 우리가 한자어로 단사 함수, 위로의 함수는 전체가 다 받는 데서 전사 함수, 영어로는 onto, 얘는 one to one.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합해져서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역함수의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음, 뭐 어떤 y 값이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고 위로 함수가 안 되는 얘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점핑되는 거. 어떤 y에 대해서 함수값을 어떻게 들고 오더라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치역이 공역보다 작게 되겠죠, 집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고 또 뭐 한 라인에 대해서 두 개가 만나는 경우도 안 생기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죠. 항등함수 중요하고 역시나 항등함수는 우리가 뭐 기호로 표기하면 identity i라고 함수를 쓰게 되면 되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로서 정의역과 공역 일단 갖고 기본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원수 x를 걸게 되면 x 그대로 튀어나오는 함수예요. 대표적인 y는 x 같은 게 있겠죠.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된다. x가 막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 어떤 숫자 혹은 뭐 어떤 원소 하나에만 딱 대응이 될 때, 이런 것도 함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상수함수가 된다. 항등함수하고 1대1 대응함수는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성도 다음에 있겠죠. 합성 가볼까요? 그러면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무조건 함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g.f라고 쓰고 안에서부터 먼저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f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g를 그 다음으로 걸어주는 걸 우리가 g.f라고 하고 g 합성 f라고 하고 합성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dot라는 연산에 대해서 함수도 연산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교환법칙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 닷 연산에 대해서 f 닷 아까 방금 얘기했던 항등함수는 항상 f 자신이 나오고 역도 성립을 하죠, 이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i라는 것을 이 닷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수로서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i를 만들어주는 그런 f는 있는 것인가? f의 닷 연산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아이덴티티,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가 존재하느냐? 얘는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이를 g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런 함수는 항상 존재를 하고 이런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g를 f의 역함수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f에 의존한 표현으로 f의 inverse 이렇게 씁니다. f분의 1이랑 달라요. 합성 연산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만들어주고 당연히 얘도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g를 f의 역함수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한 f의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이 방금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이 될 때만이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 즉 f가 1대1 대응일 때 이걸 만족하게 되면 g를 f의 인버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온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는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가는 함수다라고 보면 되고 x가 f 인버스 y다 하면 y는 fx다랑 같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마치 f를 걸듯이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연산에 대해서 합성 연산에 대해서 f 인버스랑 f는 무조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것이고 iy는 y가 되는 거니까 이 형태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쳐놨죠. 역시나. 그래서 연산으로 보시면 교환 성립 안 하고 결, 그 다음에 항등원, 그 다음에 역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됐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함수에서 덧셈이라는 함수랑 곱셈이라는 함수도 따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덧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덧셈 함수죠. 우리 미적에서도 뭐 많이 다루지만 fx 더하기 gx 함수 값 자체를 그냥 합할 때 우리가 이 합함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곱셈 함수는 역시나 자연스럽게 fx랑 gx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엄연히 합성 연산이랑 다르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나오면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됐죠. 예를 들면은 뭐 한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뭐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F 합성 G 자 이렇게
F는 1에서 0,1 지나서 직선을 픽픽, 그 다음에 0, 1에서 2 이렇게 지나는, 이럴 때 F 합성 G를 그려봐라 하면 G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항상. 그래서 G의 형태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동안에 2에서 0으로 떨어지고 얘가 F의 정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역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라인이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따라 순서대로 파란색 이렇게 갈 때 초록색 이렇게 하고 초록색만큼이 정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형태의 그림 순서대로 0, 1 구간 안에서 다 그려줘야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반 딱 나눠가지고 그죠? 거꾸로 오면 된다 그죠? 거꾸로 이 방향대로 이렇게 쓰시면 그림이 되죠. 그래서 반 딱 나눠가지고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까지 갈 때 또 살펴보는 거죠. 1에서 2까지 갈 때는 G라는 것은 이번에는 0부터 2까지 치솟죠. 즉 1부터 2까지 갈 동안 0에서 2까지 치솟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F의 정의로 돌아가니까 0부터 2까지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려서. 그러면 이 그림을 순서대로 이렇게 바로 이 안에서 내포해서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1, 2 구간 안에서 증가할 동안에 이 형태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2분의 3을 기점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맞죠? 그래서 그려주면 2분의 3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무슨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G합성 F도 한번 그려보죠. 자, 이번에는 순서가 따져보면 F가 이제 정역으로 돌아가니까 구간을 0, 1로 나눠서 똑같이 또 처리를 해봅시다. 0, 1까지 갈 때 F는 1에서 2까지 간다 그죠? 1부터 2까지 치솟고 이 형태를 G의 정역으로 돌려서 1부터 2까지 가는 상태를 0, 1 안에서 다 그려주면 되니까 0부터 2까지 치솟으면 돼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갈 때는 0부터 2까지 치솟는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F의 정역인 1부터 2까지 구간일 때는 2에서 0까지 떨어진다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2부터 0까지 쭉 떨어지는 거고 이 형태가 G에서의 정역으로 돌아가면서 2부터 0까지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상황을 한 그림 안에 거꾸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출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3까지 가서 거꾸로 그려주고 뒤손는 지금 이 상태를 거꾸로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복습했고 유리함수 갑시다. 자, 유리함수도 결국은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이 호환을 잘 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기본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표준형과 일반형은 어차피 표준형은 그래프 그리기 필요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일반형은 식 처리가 용이한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형이란 것은 평행 이동 관점으로 표현한 거고, 기본형이란 것은 y는 x분의 k 형태고 k가 0이 아니다라고 할 거면 k가 양이다 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변화줄 수 있죠. 1일 때는 1,1 지나고 2일 때는 x분의 2니까 1일 때 2일 지나는 갈수록 점점 커지겠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x분의 3, x분의 4 그렇지만 정거선은 y축, x축으로 쭉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반대쪽도 정확히 대칭되면서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k가 음일 때도 점을 찍어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2, 4분면을 지나고 얘는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어떻게 이 중심을 잡고 십자가를 이동을 하느냐 이거의 문제였죠. 그래서 y는 x-p분의 k 플러스 q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기본형인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풀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하더라 라는 것. 그래서 애초에 있었던 형태를 십자가 형태만 딱 증거사만 갖고 와서 p만큼 이동해주고 q만큼 위로 올려주는 이 형태를 십자가를 만들어주고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면 뭐 정의역은 x가 p가 아닌 실수, 지역은 y가 q가 아닌 실수, 정거사 방정식은 x는 p, y는 q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 너무 자동으로 따라오는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형 형태죠. 일반형 형태는 결국은 이제 나머지 정리사용에서 ax 더하기 b를 cx 더하기 d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리했다. 그죠? 그럼 a가 나오게 하려면 c분의 a가 되죠.
맞나요? 그럼 약분되면서 ax 더하기 c분의 ad 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빼주면 나머지가 b 마이너스 c분의 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상수죠.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ax 더하기 b라는 형태는 c분의 a에 cx 플러스 d 꼴로 표현되고 나머지인 b 마이너스 c분의 ad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분자가 이제 이 형태가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그렸고요. 이제 분모에 있는 cx 플러스 d 꼴을 잡아가지고 항상 방식이 그죠? 하트 형태로 쪼개주면 되죠. 하트, 하트 이렇게 쪼개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 되고 그리고 남는 게 c분의 a 뒤로 뺄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cx 플러스 d 분의 위에 있는 분자 지저분한 어쨌든 상수 c분의 ad c분의 ad만큼 빼진 거가 플러스로 연결. 어쨌든 형태가 뭐 C로 묶어주면 또 얘 올려지니까 결국 이 꼴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변형을 시켜줘라 라는 건데 아이디어는 나머지 정리하고 하트 형태로 쪼개준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기본적인 형태였고 무리함수 역시나 뭐죠? 염소꼴인가요? 고양이 수염 형태로 기본형 루트 AX면 A가 양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1 A가 1일 때 1 집어넣어보고 2 루트 2 집어넣어보고 4 뭐 2 집어넣어보면 쭉 이렇게 할 거고 A가 이제 2로 숫자가 커지면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될 거고 3이면 더 커질 거고 이런 형태로 한쪽만 나옵니다. A가 음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실수니까 X의 정의역은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이게 높아질 겁니다.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몇 선분 지난다 이런 것도 집외울 것도 없고 이 형태도 중요하죠. 뭐 y는 루트의 기본 형태 항상 중요하다. ax를 갖고 와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만 이동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를 p만큼 q만큼 요 딱 시점만 딱 잡고 핑핑 이동해주면 끝. 맞죠? 그럼 정의역 치역은 자동으로 p 이상 q는 이 부분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손쉽게 처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얘는 뭐 일반형이 있으면 시극 처리가 편리하지만 그래프로 고칠 때는 a로 묶어버리면 그냥 끝났었죠. 루트에 a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a분의 b니까 결국은 뭐예요? 플러스 쓰니까 누구를 기본 형태를 찾아보면 y는 루트의 a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0이 되는 값이에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c만큼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무리함수도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적인 구조로서 경우의 수 단원이 따로 있었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역시나 뭐 법칙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결국 수세기의 원리이고 합의 법칙은 두 사건 이제 A, B가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한 개가 일어나고 그 뒤에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뒤에 B가 이제 따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배반적이라는 얘기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면 or 또는에 대한 집합에 대한 개수를 셀 때 카운팅할 때는 이게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우리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인데 NA 교집합 B가 없기 때문에 그냥 셀이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게 탄생이 되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2고 이건 AND죠. 그래서 결국 교집합에 대한 개념인데 조금 달라요.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또다시 이제 N이어야 되기 때문에 M에서 1, 2, 3, 4, M까지 있을 때 한 개에 대해서 대응해서 N개가 나오고 두 번째 N개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M이 N번 더해진다는 얘기죠. M이 N번 더해진다는 얘기니까 M 곱하기 N으로 우리 곱셈의 원리를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뭐 법칙을 할 것도 없고 대표적인 예는 뭐 이렇게 경로죠.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뭐 E까지도 경로 하나 따로 쭉 A에서 뭐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가 하면 일단은 이 점을 뭐 B라고 이렇게 우리 교량을 뒀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랑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경우 각각을 다 더해서 또는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합의 법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도 이거 따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개가 나오고, 맞죠? 근데 이제 이 B는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A에서 B까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세 개고, 그 각각에 대해서 B에서 C로 가는 이 경우의 수가 지금 총 두 가지이기 때문에 총 A에서 C까지 가는 B를 거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가 되어서 곱의 법칙 6이 되는 거고, 또 이 경우와 A에서 C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또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한 개가 따로 카운팅이 돼야 되니까 합의 법칙으로 총 7가지 나온다.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열과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순서대로 나열. 뭐 공으로 바로 하면 되죠. 자리를 만들고 공이 n개가 있고 순서대로 이제 r개의 자리를 마련을 해놓으면 공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n개. 호배 법칙에 의해서 이 각각의 공에 대해서 이제 n이 하나 뭐 날아갔으면 나머지 n-1개에서 또 하나를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호배 법칙에 의해서 n-두 번째 두 개가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r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첫 번째 자리에 n, 두 번째 자리에 n-1, 세 번째 자리에 n-2니까 r번째 자리에서는 n-r-1이겠죠. 느낌 오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순열에 대한 공식이 뭐 바로 나오는 거고,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니까 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 npr이라고 쓴다 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를 나열하는 수는 이렇게 되더라. 물론 r이란 건 n보다 각각은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컨비네이션이었는데,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이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거, 뽑아서 택하기만 하는 것을 조합,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 공으로 따지면 이렇게 주머니 속에서 r개를 뽑는 거죠. 뭐 1번 공이 뽑혔다 치고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뭐 n-1이 뭐 n이 뽑혔다 칠까요? 뽑혀도 되죠. 어쨌든 개수가 r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나열이 안 되니까 조합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 순열하고 관계가 칠 수밖에 없겠죠. 뽑아서 나열한 경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형태인 r-1 팩토리얼을 아마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r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뽑고 나열한 거니까 우리가 뭐 조합을 표현하자면 ncr 뽑고 나열이 이제 r개를 나열한다는 의미가 r 팩토리얼이거든요. 계승. 이가 npr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cr은 정의도 뭐 유도할 수 있죠. r팩분의 npr이다. 충분히 뭐 수능에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합은 지금 여기 정의가 그래서 같은 의미로 돼 있죠, 그죠? 뽑고 나열이다. 그러면 이제 r 팩토리얼 계승은 뭐냐? 계승 r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r 마이너스 n이 왜 나오냐? r 마이너스 1 이렇게 쭉쭉쭉 계속 곱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곱해서 1까지 곱하는 형태를 r 팩토리얼 계승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NPR도 사실은 이제 계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승으로 표현하냐면 지금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뒤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끝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 문제 할 건데 그 다음 형태의 넘버가 어떻게 되냐면 n 마이너스 지금 순서가 커지고 있으니까 r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죠? 그냥 가로를 쳐서 그 상태로 돌립시다. 이 형태였으니까 n-r-1이고 계속 커져야 되죠. 업 해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n-r 맞죠? 그다음에 n-r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끝끝내 1 나오고 1 나오는 것까지 0 나오는 것까지 안 되겠다. 1 나오는 것까지 해서 일단 n팩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똑같이 분모도 똑같이 해줘야 되죠. n-r 플러스 1 땡땡땡 해서 결국 n-n
n-1이 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럼 이 형태는 지금 n-r 팩이죠. 이 1까지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는 n-r 팩에 결국은 n 팩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우회전 공식을 해가지고 자꾸 우회전 걸리게 됐죠. 두 개 nr을 잡고 우회전 하는데 n은 분자로 보내고 우회전 하니까 그죠? 씩 올라가면서 n 팩이 되고 n 두 개는 돌아가면서 얘가 빠진다고 이렇게 n-r 팩.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npr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합도 npr 자체가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이 형태가 분자가 n 팩에 다 유도가 기억하실 겁니다. 새록새록 해보시라는 의미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무수 처리해주면 이 형태가 나온다. 백지 안 보고 쭉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자연수 차례대로 곱한 것을 n 계승이라고 느낌표로 쓴다. 이 형태가 나오더라. 유도했고, npn은 n팩이고 0팩은 1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np0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는데 이 정의를 만족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래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np0, npn부터 할까요? npn은 당연히 n개에서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n팩이 되는 게 맞죠. 맞죠? 공인계에서. 근데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이 등호를 만족시키려면 R 대신 그럼 결국 n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0팩이라는 개념이 이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죠. 0팩분의 n팩 다 했습니다. 근데 npn은 n팩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니까 0팩이란 것도 어떤 수가 돼야 되고 0팩을 올려주고 n팩을 내려주면 n팩이 다 약분이 되면서 0팩은 1로 정의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비슷하게 요 0의 상황이죠. 0의 상황으로부터 NP0은 사실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NP0 너 대체 누구냐 따져볼 건데 이 공식을 만족시키려면 R 대신에 그럼 결국은 0을 넣어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또 계산이 되거든요. n 빼기 0팩은 n팩이니까 n팩분의 n팩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np0은 n개에서 0개를 뽑아놔야라는 것도 1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NCN은 1이고 NC0은 1이다. 또 똑같은 관점으로 처리하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NCR이랑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NC, N-R. 그러니까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나 N개에서 R개를 제외하고 뽑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뽑아서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n-r개를 택해서 버리는 조합의 수는 같다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항상 n 빼기 r이나 ncr이나 nc n-r이랑 똑같다라는 거 다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 중요한 개념은 다 해드린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순열조합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수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